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모틀리풀 기사를 좀 보면서요. 아직은 여러분 눈에 확 띄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 기업들 한 10곳 정도 그 잠재력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에너지가 사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데 여전히 뭐 화석연료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탄소 에너지로 막 전환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또 기회를 찾고 있는 기업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복잡한 에너지 환경 속에서 뭐 전통적인 방식부터 또 새로운 기술까지 이 10개의 기업들의 핵심 내용하고 또 성장 가능성을 좀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께서도 이쪽 동향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요. 근데 시작부터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EV 있잖아요. 이게 언뜻 보면 에너지랑 직접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안에 천연가스 수요가 지금보다 무려 116%나 늘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참 의외의 연결고리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말씀하신 그 천연가스 수요가 확 늘 걸로 예상되는 분야부터 볼까요? 애팔레치아 지역에 그 엔티로 리소시스라고 있어요. 아, 거기 천연가스 생산하는 곳이죠? 네, 맞아요. 대표적인 업체인데 이 기업이 이제 늘어나는 LNG 수출,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서 운반하기 쉽게 한 거예요. 그 LNG 수출 물량이랑 또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엄청 쓰니까 거기서 오는 수요 때문에 예상 밖의 성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인 거죠. 오, 전통 에너지 기업이 최첨단 기술 수요 덕을 본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렇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블룸 에너지는 접근 방식이 조금 더 직접적이에요. 블룸 에너지요? 거기는 어떻게 다른데요? 여기는 이제 천연가스나 아니면 바이오가스, 심지어 수소까지 써서 필요한 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아, 발전소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가 꼭 필요한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전력망의 부담도 덜고 안정성도 높이고 괜찮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뭐 에너지 전환하면 또 청정 에너지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클리어웨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런 청정 에너지 자산을 운영하는데요. 네, 친환경적인 거 말고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그냥 친환경이다 이게 다가 아니라 장기 계약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 안정적인 수익이요? 네, 지금 보니까 배당 수익률만 한 5.5% 정도 되더라고요. 꽤 높죠. 와, 5.5%면 상당한데요.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추가 성장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요. 태양광 쪽으로 가면 또 엔페이지 에너지도 눈에 띄던데요? 아, 네, 엠페이지. 거기는 마이크로 인버터죠. 맞아요. 그 태양광 패널 하나하나 효율을 막 끌어올리는 작은 장치잖아요. 그 분야에서 아주 강자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네네, 저장 장치까지 확장해서 그 주택용 태양광이랑 저장 장치 시장이 이게 추산하기로 한 254억 달러,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그 시장을 이제 공략하고 있는 거죠. 단순 부품 회사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가고 있네요. 그렇죠. 미래 동력하면 또 차세대 원자력이랑 배터리 기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누스케이 파워랑 오클로, 여기가 이제 각각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네, SMR, 그 작은 원전이요? 네,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딱 설치하는 그런 미니 원전이랑 또 사용 후 해결료를 다시 쓸 수 있는 고속 증식로 기술, 이걸 각각 개발하고 있어요. 오클로는 그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투자해서 좀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그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죠. AI 같은 미래 산업이 정말 안정적이면서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차세대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고요. 배터리 쪽도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네, 퀀텀 스케이프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충전도 훨씬 빠르고 또 화재 위험도 낮다고 하는 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막 집중하고 있잖아요. 아직 상용화까진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 뭐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2040년까지 보면 시장 규모가 1테라와트시 이상,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전기차뿐 아니라 진짜 여러 분야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뭐
이런 에너지 생산하고 전환하는 걸 가능하게 하려면 기반 시설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기사에서는 그 미국의 최대 유전 지역인 퍼미안 분지, 거기서 이제 석유랑 가스를 뽑아내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나 또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같은 인프라를 운영하는 키네틱 홀딩스, 그리고 요즘 늘어나는 천연가스를 해외로 실어 나르려면 LNG 수출 터미널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짓고 있는 넥스트 디케이드 같은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군요. 네, 다들 이제 에너지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이 기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기 나온 기업들 대부분이 잠재력이 큰 만큼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위험성도 더 높다는 거. 이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신기술 분야는 더 그렇고요. 정리해보면 이 에너지 분야라는데 기존 방식의 효율화, 그러니까 뭐 화석연료를 더 잘 쓴다든지 운송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과 또 새로운 기술, 청정에너지나 차세대 원자력, 배터리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기회가 같이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장인 거죠. 성장 동력도 AI, 전기차, 또 전반적으로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추세, LNG 수출, 정말 다양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는 게 단순히 뭐 투자 정보 얻는 걸 넘어서서 AI 같은 미래 기술이 진짜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창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에너지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본 기업들 분명 밝은 전망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꼭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들도 있다는 거. 네, 잠재력이란 위험성, 이걸 좀 균형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개별 기업들의 좀 흥미로운 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천연가스로 돌리는 데이터 센터의 AI가 거꾸로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로 기술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 기술들이 우리가 아직 생각 못한 방식으로 막 얽히고 설키면서 미래의 에너지 지형을 또 어떻게 만들어갈지, 여러분께서는 이 복잡한 연결고리 속에서 어떤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가요?